저는 정말 누구나 배우는 걸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배움의 기쁨을 알기까지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든지, 정말 배우기 어려운 개념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런 장애물들을 모두 깨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형 코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코드잇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강영훈입니다. 교육 서비스를 차별화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프로덕트의 본질, 어떤 콘텐츠의 본질보다는 마케팅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빠르게 뜨고 빠르게 지는 게 약간 교육에서의 어떤 당연한 사이클처럼 된 것 같은데요. 코드잇을 하면서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는 이 프로덕트와 콘텐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이 교육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의 만족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제 자체 제작 콘텐츠를 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누구나 수강 후기를 올리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후기가 몇 개만 달리기 시작하면 매출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건데요. 지금 저희가 5만 개 정도의 수강 후기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50만 개, 500만 개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 후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누적 140억 원 정도의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았고요. 계속해서 매년 2배에서 3배 정도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모든 미국 학생들의 그 당시에 구세주였던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는데, 칸 아카데미 이제 살만 칸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그냥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하버드에서 MBA를 나오고 엘리트들만 간다는 헤지펀드에서 또 일을 하고 계셨는데, 친척이 부탁을 해서 사촌 동생한테 수학 과외를 해줬어요. 수학 성적이 오르니까 또 친척들한테 소문이 나서 여러 명한테 과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명한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버린 거죠. 너무 잘 가르치시다 보니까 엄청난 파급력이 생겼고, 결국 투자업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이 칸 아카데미라는 비영리 기업을 운영하게 되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실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의에 대한 준비가 완성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7살 아이한테도 어떤 어려운 화학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가 이제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칸 아카데미가 설명하는 걸 보면 어려운 개념을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는 게 바로 느껴질 거예요. 역사라든지 아니면 생물이라든지 이런 암기 위주라고 느껴졌던 과목들은 정말 싫어했고 공부를 그냥 안 했었거든요. 근데 칸 아카데미에서 이런 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고 어떤 공부라도 재밌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게 교육의 어떤 본질이자 교육의 좀 챌린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배움의 기쁨을 세상 모두에게라는 비전을 갖게 됐고요. 저는 정말 누구나 배우는 걸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배움의 기쁨을 알기까지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정말 배우기 어려운 개념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이라든지, 그런 장애물들을 모두 깨주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보면 어떤 하나의 강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여러 강의를 들어야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서비스들에선 결국 다른 강사분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되고 강의 간 연결성이 부족해요. 중복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활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 내부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공통된 어떤 톤으로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사실 저는 하나의 콘텐츠에 코드인만큼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들쑥날쑥한 퀄리티가 아니라 다 이제 최고의 높은 퀄리티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게 수강생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저희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포지션이 콘텐츠 프로듀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콘텐츠 프로듀서는 결국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레슨 단위로 작성을 하고, 또 레슨에 대한 강의, 녹음과 녹화까지 하는 콘텐츠 제작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영상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고, 콘텐츠에 대한 개선과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담당하는 콘텐츠 코디네이터 분,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새로 합류를 하셔서 콘텐츠 프로듀서로 풀타임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그분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팀으로서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누적되어 저희 어떤 콘텐츠 제작 역량이 사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는 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더 수강생들이 몰입할 수 있고 또 이해하기 쉬울지, 어떻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가이드에 넣어 놓음으로써 그런 누적된 히스토리가 결국에 어떤 더 좋은 그런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미 좋은 프로그래밍 교육 콘텐츠가 있었다면 제가 코드잇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코드잇을 시작한 거고,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보면 그만큼 저는 이미 프로그래밍 교육 콘텐츠를 잘 만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콘텐츠 프로듀서 역할을 했었으니까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분이 당연히 훨씬 많고 경험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콘텐츠 제작에 센스가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제작 인프라 내에서 이분이 같이 성장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이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의 경험이 없거나 콘텐츠 제작 경험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전 과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같이 한번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이 이제 콘텐츠 제작이 잘 맞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저희도 이분이 센스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시스템이 있으니까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개발자를 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우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 프로듀서로서 코드잇에 들어온다는 거의 가장 큰 메리트는 결국 정말 어떤 뛰어난 개개인들, 저희가 이제 탑 탤런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개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고, 콘텐츠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팀으로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도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프로그래밍과 인접한 분야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UX, UI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분야를 넓혀 나갈 계획도 갖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권, 글로벌 서비스도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40분 정도가 같이 코드잇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좋은 분들을 최대한 많이 모셔서 탄탄한 팀을 만드는 게 아마 코드잇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교육 분야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흥미롭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코드잇이 단순히 어떤 좋은 교육 서비스, 좋은 교육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업계 자체, 그리고 교육 업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기업이 되길 바라거든요. 코드잇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서비스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